요즘 마트에서 사는 이 기름, 고소한 냄새가 진할수록 몸속에선 독이 쌓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하니 신선하다 믿고 볶지만 그 순간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산소가 통하지 않으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 참기름을 향나게 볶는 습관이 문제예요. 이때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볶은 기름을 섭취한 그룹이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8배 높았어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만성 피로, 소화불량, 관절 통증을 호소하셨거든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얼굴이 누래지셨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경직되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으로 확인한 세포를 살리는 기름과 질식시키는 기름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방대사와 미세염증을 연구해온 박사 이재훈입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그 한 병 정말 괜찮을까요? 병 뒷면에 적힌 제조 방법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학용매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제유의 시작이거든요. 요즘 이런 기름 계속 쓰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소에 자주 오시는 68세 박순자님이 계십니다. 늘 건강식만 드신다고 자신하셨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기름을 달궈 볶은 반찬을 드셨다고 해요. 아침엔 들기름 나물, 점심엔 참기름 볶음, 저녁엔 고소한 기름에 묻힌 샐러드까지. 본인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점점 피곤이 쌓이고 얼굴빛이 칙칙해지더니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검사에서 지방간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죠. 제가 조언 드린 건 딱 하나, 기름을 볶지 말고 뿌려 먹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고소한 맛이 없으면 맛도 없고 영양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딱 2주 만에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편해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됐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세포의 숨통을 트이게 한 거죠. 한 달 뒤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순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스푼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기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기름이 건강을 살리고 해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정제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공장에서 화학 용매로 뽑아내는 기름인데요.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써서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잔류 용매가 남을 수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고온 정제유의 산패물질은 압착유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72세 김명호님은 포도 씨유를 매일 볶음용으로 쓰다가
중성지방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포도 씨유가 건강하다는 광고를 보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화학 추출 방식이었던 거죠. 이분처럼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광고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되도록 저온 압착, 냉압착 또는 엑스트라 버진 표시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기름들은 화학 용매 없이 물리적으로 짜낸 거라서 훨씬 안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향이 강하거나 색이 진한 기름일수록 산패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은 은은한 향이 나고 색도 맑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쓰시나요? 다음으로 오메가6 과다 문제를 짚어야겠습니다. 서구식 식단에는 오메가6가 과잉이고 이게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에 오메가6가 엄청 많거든요. 서울대 의학연구소 조사에서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4대1 이상이면 염증성 질환 위험이 70%나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은자님은 삼겹살과 튀김을 자주 드셨고 혈액 점도가 높게 나왔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된 거죠. 이분은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나름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기름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이런 경우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등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기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소가 잘 통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나 찬 반찬에 뿌려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열하는 순간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혹시 들기름을 볶아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기름 재사용 문제입니다. 기름은 1회 사용 후 산화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식약처 실험 결과 2회 재사용 시 발암물질 생성량이 6배나 증가했어요. 특히 튀김 기름은 한 번만 써도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70세 정혜성님은 튀김 기름을 3번 쓰다가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피부에 뭔가 올라오더래요. 기름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킨 거죠. 아까운 마음에 한 번 더 쓰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 바로 버리고 튀김은 가급적 줄이셔야 해요. 기름이 끈적해지거나 냄새가 변하면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색이 어두워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혹시 아까운 마음에 한 번 더 쓰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가열 온도 문제입니다. 오메가3는 60도 이상에서 산패가 시작돼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80도 이상 가열 시 지방산 30%가 변성됩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67세 이혜자님은 들기름을 볶을 때 연기가 나도록 달궜다가 속쓰림을 호소했어요. 연기가 날 정도면 이미 200도가 넘은 상태인데 그때는 발암물질이 막 생성되는 온도거든요. 이분은 고소한 맛을 내려고 일부러 세게 달궜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이럴 땐 가열 시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처럼 오메가9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름들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절대 연기가 나도록 달구지 마세요. 중불에서 살짝만 데우시면 됩니다. 평소 볶음할 때 불색이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5번째로 기름 보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산소와 빛에 노출되면 기름은 빠르게 산화됩니다.
미국 하버드 식품과학연구팀은 개봉 후 30일 이상 방치된 들기름의 산패지수가 2배 상승했다고 밝혔어요. 한 달만 지나도 벌써 절반은 상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4세 박정희님은 싱크대 옆에 기름병을 두었다가 눅눅한 냄새로 교체하셨습니다. 싱크대 옆은 습하고 온도 변화도 심해서 기름 보관의 최악의 장소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거기에 두시거든요. 뚜껑을 꼭 닫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개봉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 사용 완료가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오메가3 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셔야 해요. 혹시 기름을 햇빛 나는 데 두고 계신가요? 6번째로 트랜스지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린, 쇼트닝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세포막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 트랜스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69세 최영수님은 빵과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가 심하게 진행된 걸 발견했어요. 시중 과자 대부분에 트랜스지방이 들어있거든요. 성분표에 쇼트닝, 경화유, 마가린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 드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적혀 있어도 0.5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자나 빵 드실 때 성분표 확인하시나요? 7번째로 기름 섭취 총량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독이에요. 하루 권장량은 20g에서 30g 정도인데 튀김 한 번 먹으면 이미 50g이 넘습니다. 한국인 평균 기름 섭취량이 하루 40g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71세 송미자님은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몇 끼니 넣어 드시다가 오히려 체중이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어요. 좋은 기름도 열량은 똑같거든요. 1g당 9kcal예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기름은 한 끼당 1스푼 정도로 제한하세요. 볶음, 튀김을 줄이고 찜, 구이, 삶기로 조리 방법을 바꾸시면 자연스럽게 기름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혹시 몇 끼니 기름진 음식 드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올바른 기름 고르기와 섭취법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유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세포막 유연성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낮춰줘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게 가열은 절대 금지고 냉장 보관이 필수라는 겁니다. 하루 1스푼을 찬 요리에 곁들이시면 돼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완성된 나물의 마지막에 넣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기름 1스푼 추가해 보신 적 있나요? 2번째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9이 풍부하고 열 안정성이 높아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볶음이나 구이, 요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180도 이상 가열은 피하셔야 해요. 중불에서 살짝만 데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올리브유 고르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압착한 기름이라서 가장 순수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튀김 대신 어떤 요리를 즐기시나요? 세 번째는 토마토와 기름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오메가9과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이 35%나 상승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껍질째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늘과 함께 볶으면 항암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에서 토마토와 올리브유 조합이 암세포 증식을 40% 억제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토마토를 그냥 먹기보다 조리해 드시나요? 네 번째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CRP라는 염증 지표와 중성지방 수치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공복 체열이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6개월마다 검사하시면서 식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기름 종류를 바꾸고 섭취량을 줄이셔야 해요. 검사 결과를 기록해 두시면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과도한 기름 공포도 영양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름을 완전히 배제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유발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기름이 있어야 흡수되거든요. 하루 20g에서 30g 정도 건강한 지방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60대 이상은 적정량의 지방 섭취가 중요해요. 너무 적으면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혹시 요즘 기름을 너무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섯 번째로 견과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에도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심장 질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다만 견과류도 열량이 높으니 과하지 않게 드세요. 볶은 것보다 센 것이 좋고 소금 간이 안 된 것으로 선택하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견과류 얼마나 드시나요? 일곱 번째로 생선 기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해요. EPA와 DHA라는 성분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생선을 드시면 충분해요. 70세 김순희님은 매주 고등어를 구워 드시는데 혈관 나이가 10년 젊게 나왔대요. 생선은 구이보다 찜이 더 좋지만 구울 때도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혹시 생선 자주 드시나요? 여덟 번째로 아보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지방인 오메가9이에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빵에 발라 드시거나 스무디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했어요. 아보카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홉 번째로 코코넛 오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건강기름으로 많이 홍보되는데 사실 포화지방이 90%나 됩니다. 적당히 쓰면 괜찮지만 과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더 권합니다. 만약 쓰신다면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다른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셔야 해요. 버터나 삼겹살을 자주 드신다면 코코넛 오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쓰고 계신가요?
10번째로 기름 교체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기름만 계속 쓰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한 달은 올리브유, 다음 달은 들기름. 이런 식으로 번갈아 쓰시면 다양한 지방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6, 9를 균형 있게 먹으려면 기름 종류를 다양화하셔야 해요. 단조로운 식단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기름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한 가지 기름만 계속 쓰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습관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고소한 냄새일수록 건강하다는 상식을 바로 잡았습니다. 볶을수록 좋다고 믿었던 기름이 오히려 세포를 질식시키고 염증을 부른다는 사실, 그리고 오메가3의 섭취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해 암세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확인했죠. 특히 정제유, 재사용 기름, 과도한 가열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학 용매로 추출한 기름은 잔류 물질이 남고 한 번 쓴 기름은 산화물질이 6배나 증가하며 연기 날 정도로 달군 기름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점도 알았어요. 잘못 관리된 기름은 피로, 염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68세 박순자님처럼 매일 볶은 기름을 드시면 염증 수치가 급상승하고 72세 김명호님처럼 정제유를 쓰면 중성지방이 치솟을 수 있어요. 70세 정혜성님은 기름 재사용으로 얼굴이 붓고 소화장애까지 겪으셨죠. 반대로 올바르게 고르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들기름을 볶지 않고 뿌려 먹기 시작한 박순자님은 2주 만에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어요. 올리브유로 토마토를 살짝 볶아 드신 분들은 라이코펜 흡수율이 35% 상승했고, 주 23회 생선을 드신 김순희님은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습니다. 올바른 기름 선택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학용매 추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오메가3 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유는 찬 요리에만 사용하세요. 셋째, 가열용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열에 안정적인 오메가9 기름을 쓰세요. 넷째, 기름은 1회 사용 후 바로 버리고 재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섯째, 연기 날 정도로 달구지 말고 중불에서 살짝만 데우세요. 여섯째, 개봉 후에는 뚜껑 꼭 닫고 냉장 보관하세요. 일곱째, 하루 기름 섭취량은 2030g으로 제한하세요. 여덟째, 한 가지 기름만 쓰지 말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쓰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한 가지, 기름을 볶지 말고 샐러드나 반찬에 뿌려 드세요. 아침에 샐러드 한 접시에 들기름 한 스푼, 점심 나물 반찬에 참기름 살짝, 저녁 요거트에 아마씨유 한 방울, 이렇게만 바꿔도 단 2주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질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세포를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 다음으로 세포를 깨우는 음식, 피로를 녹이는 토마토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하나로 암 예방부터 혈관 청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놀라우실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